안녕하세요. 새내기알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활성산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우리 몸이 그것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것을 세 편으로 나누어 만들려고 하는데, 1편은 활성산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2편에서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를 지질 산화 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3편에서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의 이론 구조를 다루었던 이 영상에서 어싱이 세 개의 이론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중에서 활성산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활성산소가 어싱 이론의 핵심 요소라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활성산소가 몸에 아주 해롭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싱이 이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과정을 화학적으로는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 반응이란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슨 것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말을 빌리면 이것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 환원을 합쳐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자연계나 생명체에서 아주 흔히 생기는 화학작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발 걷기로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치료하려면 맨발 걷기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그 한계를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 그 중에서 어싱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란 거꾸로 말하면 활성산소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아울러 활성산소가 그러한 질병들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는 헬스케어 2022년 6월 23일자 활성산소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것이 이 기사에 나온 그림인데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질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몸이 이러한 질병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공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리가 되면 하나하나 이 채널을 통해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맨발 걷기가 큰 붐을 이루면서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증언도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런 병도 낫나? 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증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인 듯 입에 오르내립니다. 증언하시는 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맨발 걷기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조금은 마음이 쓰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이 채널에서 맨발 걷기로 치유 가능한 질병과 그 치유 메커니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활성산소와 항산화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질 산화 과정을 살펴보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질이란 흔히 우리가 지방이라고 말하는 기름 성분의 물질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활성산소는 지질뿐이 아니라 단백질, 당분 등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공격합니다. 지질 산화 과정을 살펴보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 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C가 산화된 물질을 어떻게 복구하는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활성산소의 피해를 막는 과정을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비타민C의 항산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항산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의 항산화 메커니즘과 비타민C의 항산화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질의 산화 과정은 다음 영상인 제2편에서 다루고,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은 마지막 영상인 제3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쇠가 녹이 슬거나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 등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산화 현상입니다. 특히 음식물과 산소가 결합해 독성이 있는 물질로 변하는 것을 산패라고 합니다. 저는 산패란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패한다 라는 말 대신 가능하면 녹이 쓴다
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활성산소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항산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산화가 무엇일까요? 활성산소가 몸을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것이 산화라면 이를 막는 것이 항산화일 것입니다. 항산화가 산화를 예방적으로 막는다 라는 개념이라면 엄밀하게 말해 항산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환원은 산화된 것을 되돌린다 라는 개념입니다. 의학계에서 말하는 모든 항산화제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사실은 환원제입니다.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화학적인 반응을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개념을 더 확장하여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을 때도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 반응은 반드시 환원 반응과 짝을 이루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산화되었다 라고 하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환원된 물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란 물질과 B란 물질이 산화 환원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인 A-와 B-를 만들면 A와 B 중에서 한 물질은 산화되고 다른 한 물질은 환원됩니다. 지금부터는 화학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여 어느 한쪽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전자의 이동을 기준으로 산화와 환원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두 물질 간에 전자의 이동이 있을 경우 전자를 잃은 물질이 산화, 전자를 얻은 물질이 환원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 환원 반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수소를 잃으면 산화되었다 라고 하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되었다 라고 합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며 생명체 밖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소는 원소기호 1번의 물질로 양의 전하를 갖는 양성자와 음의 전기적인 성질을 갖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수소이온이 되는데, 수소이온은 양상자 하나로만 되어 있어 양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체 안에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산화에는 산소가 아니라 주로 수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소에 의한 산화일 때 수소 원자가 통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와 수소이온, 즉 양성자로 나누어져서 따로따로 이동합니다. 생명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산화 환원 반응은 광합성과 세포 호흡입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생화학 반응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공부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문과였던 제게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문과생들을 위해 나중에 이 주제만으로 이론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나 수소를 잃는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과 산화 반응은 반드시 환원 반응과 짝을 이루어 일어난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과정에는 수많은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화 환원 반응은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됩니다.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말은 모든 반응이 효소에 의해 주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화학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모든 대사에는 대사를 주관하는 효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산소에 의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대사 반응이 아닙니다. 따라서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해 일어나는 몸 안에서의 산화 반응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산소 분자에 전자가 하나 추가된 물질입니다.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라디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소가 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이 라디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효소가 SOD, 즉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라는 것입니다.
SOD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을 과산화수소로 만듭니다. 즉 SOD는 두 개의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 전자를 한 개 붙이고 여기에 수소이온 두 개를 추가해 과산화수소를 만듭니다. 과산화수소는 라디칼은 아니지만 그리 안정적인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은 과산화수소를 물로 만들어 안전한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작업은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담당합니다. 카탈라제는 과산화수소 두 분자로 물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듭니다. 카탈라제가 물을 만들면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서 시작한 라디칼 과정은 종료됩니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활성산소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의 실수인지 아니면 신의 계획일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카탈라제 효소가 과산화수소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를 가져와서 쪼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라디칼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산화 라디칼은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고 반응성이 매우 강한 라디칼입니다. 수산화 라디칼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라디칼 반응이 시작됩니다. 라디칼 반응이란 연쇄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즉 라디칼 물질은 한번 만들어지면 연쇄적으로 닥치는 대로 세포를 부숩니다. 이 그림이 활성산소가 지질을 손상시키는 지질산화 과정을 간단히 그려본 것입니다. 이 과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활성산소가 생기는 과정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이 편에서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물질이 산화되는 과정을 지질산화 과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되는 3편에서는 이러한 산화 과정을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즉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비타민 C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저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 번 보고 나니 조금씩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확실해지는 것은 맨발 걷기의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항상성에는 체온, 혈당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요요 현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상성의 하나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요요 현상입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리를 확실히 알면 이러한 갈등을 이기고 맨발 걷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몇 번 더 보십시오. 아울러 제가 올린 이론 영상들도 살펴보십시오.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이해가 되면 맨발 걷기를 지속할 좋은 버팀목이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